자, 이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훈이고요. 저에 대한 프로필은 학원 강사진 거기 게시판을 확인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 10여 년 넘게 미국 세법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지금 배포한 핸드아웃 자료를 좀 살펴보시면요. 온라인으로 지금 보시는 분들은 학원 자료실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설명의 자료를. 자, 보시면 이제 첫 번째 페이지에 Internal Revenue Service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미 연방 국세청을 의미합니다. IRS다 이렇게 부르고요. 미 재무부 산하의 기관이다. Treasury Department 산하의 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이 Enrolled Agent다. 그래서 EA라고 이렇게 부르는 미국 세무사의 타이틀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 세무사는 이 IRS 미 연방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자격증이고요. 공인 세무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 대리인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 현지에서 미국 세무사라는 칭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방 자격증입니다. Enrolled Agent는 연방 정부가 주관하는 시험을 합격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식 이제 연방 정부에 등록된 자들이기 때문에 연방 자격증이고, 그래서 다른 CPA나 어터니, 회계사나 변호사 시험과는 달리 CPA나 이제 변호사 시험 같으면은 이제 주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그 주의 자격 요건을 충족을 하고 또 라이선스 요건을 충족을 해서 이 면허를 받게 되는데, 이 EA는 연방 자격증이다 보니까 미국 50개조 또 미국령에서 얼마든지 따로 이렇게 주의 어떤 요건이라는 게 따로 없이 이렇게 개업이 가능하겠습니다. 해서 또 이제 CPA나 어터니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 지금 미국 세무사는 수습기간이라는 게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합격을 하면, 그래서 이 국세청에 등록을 하면 바로 개업이 가능하다라는 점도 다른 자격과의 차이점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국세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분들이 미국 세무사 이제 등록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Special Enrollment Examination이라는 이 C라는 시험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합격을 하시고 등록을 하셔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C라고 부르는 시험, 여기가 지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한 페이지를 좀 넘겨보시면요. Introduction 부분 한번 보시면 Message from the IRS다 라고 해가지고 EA는 Tax Matter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로 입증된 자들이다. 이 표현을 IRS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연방 국세청에서 텍스페이어들, 납세자들이거든요. 이 납세자를 대리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등록된 자들이다 라고 IRS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C라는 이 시험을 세 파트를 다 합격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체크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이 허가가 되면 이제 정식 세무사가 되는 건데요. 백그라운드 체크라는 것은 별다른 건 아니고요. 미국에 혹시 거주하신 적이나 혹은 미국 내 원천 소득이 있어서 혹시나 체납한 적이 있지는 않은가, 또는 전과 기록이 있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체크하는 그런 단순한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한국인의 경우에 백그라운드 체크를 무사히 통과를 하고 등록증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 내려와서요. To become an EA 해서 EA가 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이유 때문에 EA라는 그런 이 자격에 관심을 가지실 텐데요. 일단은 EA가 되시기 위해서는 일단 시험 공부를 하셔서 C라는 시험을 합격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시험 합격하고, 그다음에 이제 폼 23이라고 밑에 하단에 좀 내려와 보시면 폼 23라고 해서 Application for Enrollment to Practice Before the IRS라는 이런 이제 서식 명칭을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세무사 등록 신청서예요. 그래서 이 23이라는 한 페이지짜리 서식을 등록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125불짜리 CRS 책과 함께 연방 국세청에 보내면 한 40일 정도 걸린 뒤에 한국으로 이 세무사 등록증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합격을 하신 뒤에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또 넘겨보시면요. 테스트 데이트라고 나와 있죠? 테스트 데이트. 이 지금 이 미국
그 세무사 시험은 한국에서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프로메트릭 센터라는 곳이 장소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일본도 있고 한국도 있고 뭐 다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미국 회계사 시험이랄지 미국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응시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세무사 시험은 EA 시험은 마포에 있는 그 공덕동 로타리에 근처에 있는 프로메트릭 센터에서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미국령이나 미국으로 본토로 가시지 않으셔도 응시가 가능하고 또 합격도 가능하고 또 미국의 그 사회보장 번호 소셜 시큐리티 넘버라는 사회보장 번호가 없어도 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폼 23이라는 아까 서식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서식에다가 사회보장 번호를 기입하는 란이 있는데 그 란은 비워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응시자 번호를 갖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등록증을 받게 되실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시험을 이제 보시게 되는데 마포 가서 시험을 보시게 되는데 매년 5월 1일 지금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응시가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연중 3월하고 4월에는 응시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3, 4월은 뭐 각종 이제 뭐 문제도 만들고 하는 이제 정비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결국은 시험이 없는 거고 돌아오는 5월 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이 응시가 가능하신데요. 자, 잠시 뒤쪽으로 조금 넘겨 보실까요? 두 장을 좀 넘겨보시면요. 2페이지를 넘겨보시면 맨 위에 이 제목이 Preparing for your exam에서 시험 준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밑에 1번의 Study Materials에서 학습 교재는 뭐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Taxation 1, 2, 3 그 다음에 문제집 EA 천재라는 문제집을 이용을 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부터 이제 응시가 가능한데 그 다음 연도 이제 2월 28일까지 응시가 가능한데 X 1년도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2009년도에 이제 시험을 보시기 시작한다면 2009년 5월 달부터 2010년 2월 달까지 시험을 보신다면 2008년 기준 이 세법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험 파트가 밑에 보시면 표를 보시면 파트 1, 2, 3가 있습니다. 파트 1, 2, 3가 있고 1은 individuals 소득세법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소득세법을 치르게 되고 파트 2는 비즈니스 기업세법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법인세법인데 그네들은 이 미국은 법인세를 내는 법인뿐만이 아니라 뭐 S법인이라는 또 사업 형태도 있고 파트너십이라는 사업 형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각종 기업들의 세법을 이 파트 2에서 테스트를 하게 되고요. 파트 3가 보시면 Representation Practices and Procedures에서 각종 이제 이 대리 업무, 납세자를 대변하는 대변 업무 또는 세무 절차를 이 파트 3에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각각 3시간 반씩 시험을 보시는데요. 멀티플 초이스만 사지선다만 100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략 한 70% 정도 맞추시면 뭐 굳이 100점 만점으로 따진다면 한 70% 정도 맞추시면 합격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멀티플 초이스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영어 독해 실력도 한 고등학교 졸업 수준만 갖추면 충분히 공부를 하셔서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그동안 뭐 영어 공부를 안 한 지 오래됐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부담도 이렇게 많이 가지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듯 이제 파트 1, 2, 3를 모두 다 합격을 하셔야 되는데요. 다시 앞 페이지로 좀 넘어와 보시면 2페이지 앞으로 넘어와 보시면 자 5월 1일부터 이제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각 파트별로 응시를 하실 수 있는데요. 각 파트별로 4번까지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파트 1을 이 10개월 동안 4번, 파트 2를 4번, 파트 3를 4번 이렇게 응시를 하실 수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지금 뭐 1년은 넘게 지금 우리나라 최초로 지금 한국 내에서 미국 세무사 과정을 준비반을 지금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준비를 해오시고 합격하시는 분들을 보면 1년에 4번 다 응시하신 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4번까지 응시를 한다라는 것은 이 길이 내 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한 2번 정도에서 2번 내지 많아봐야 한 3번 정도에서 충분히 열심히 하고 시험을 보러 가시면 합격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파트별로 4번까지 이 10개월이라는 것을 하나의 윈도우라고 부르는데 한 파트당 4번까지 응시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3번 내려보시면 스케줄링 유어 이그제미네이션 해서 응시일자 예약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이 파트별로 부분 합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파트든 뭐 파트 3를 먼저 보셔도 되고 2를 먼저 보셔도 되고 1을 먼저 보셔도 되는데 공부도 사실은 이렇게 어느 파트든 먼저 사실 이렇게 공부를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또 특징이 있는 이 시험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어느 파트든 뭐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일정을 잡아서 우리 이제 저 한국 프로메트릭 사이트에 보면은
일정 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응시를 하실 때 그 달력에 응시를 하실 수 있는 날짜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오전이든 오후든 매일 두 차례 응시가 가능한데요. 매일 두 차례 응시가 가능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날짜를 지정을 해서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 뭐 월차를 내시든 오후에 일찍 뭐 나오시든 해가지고 이제 시험장에 가셔서 시험을 보실 수 있다. 하루에 뭐 오전이든 오후든 뭐 한 파트 응시하시면 되는 거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오전에 한 파트, 오후에 한 파트를 보셔도 되는데 하루 종일 오전 오후 이게 그 모니터 쳐다보면서 시험 본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대부분 다 오후 시간대에 하루에 한 파트씩 응시를 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또한 부분 합격이 가능하다 보니까 파트별로 어느 파트든 자신 있는 파트를 먼저 응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정 기간 또 공부를 하고 그 다음 파트 보시고, 그러니까 뭐 직장이든 학교든 생활하고 이렇게 병행을 하실 수 있는 큰 부담이 없는 또 자격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파트든 먼저 한 파트를 합격을 하시면요, 그 파트를 합격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두 파트를 합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역시 뭐 2년이라는 그런 그 partial credit을 2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 2년 안에 사실은 뭐 마음만 먹으면 뭐 두 번도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도. 그래서 충분한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으로 한번 가보시면 동일한 일자에 뭐 연속해서 모든 파트를 응시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뭐 파트 순서 상관없고 또 하루에 뭐 두 파트 안 보셔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4일까지 응시 가능하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예약시에 컨퍼메이션 넘버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 이 넘버는 이제 한번 받으면 잘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이후에 뭐 스케줄링 하는데 필요한 번호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테스팅 피라고 나와 있죠. 파트별로 응시료가 들어가는데요. 파트별로 97불씩입니다. 그러니까 총 291불이 소요가 되겠죠. 그래서 뭐 환율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이 환율 낮을 때 스케줄링을 하셔서 시험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좀 넘겨보실까요?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리스케줄링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뭐 30일 전, 즉 여러분들이 예약한 날로부터 응시 예정일 일로부터 한 달 이전에 그걸 이제 다시 스케줄링을 하시면 수수료가 없지만 한 달 이내에 하게 돼버리면 시험 응시일 날부터 한 달 이내에 해버리게 되면 피를 물어야 됩니다. 근데 이 피라는 게 사실 그 받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피를 피와 관련해서 새로 이제 여러분들이 응시를 하실 때는 또 97불을 또 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수수료를 또 어떻게 또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미국 프로메트릭 본사하고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프로메트릭 센터는 단순히 그냥 시험 대행만, 그러니까 보실 수 있는 그냥 센터로서의 의미만 있는 것이지, 한국 프로메트릭 센터에 지금 계시는 스태프분들 한국 분이 계시는데 그분하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라고 미리 말씀 좀 드리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뭐 커뮤니케이션에 그 자신이 있으시지 않는 한 리스케줄링은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험을 보실 때,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공부가 어느 정도 됐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때 정확한 날짜를 스케줄링을 하셔서 이렇게 응시를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혹 리스케줄링을 할까 말까 고민을 뭐 하시는 그런 경우에도 그냥 가급적이면 가서 시험을 일단은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결심, 뭐 지각 얘기는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파트 1, 2, 3인데요. 파트 1, 2, 3인데 자, 권해드리기는 가장 좋은 이상적인 순서는요, 파트 1을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파트 2를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파트 3를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해서 먼저 개인소득세법을 정리를 하시면서 각종 용어 정리랄지 이런 걸 하고 그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파트 2로 들어가서 이 기업세법과 관련한 이 내용들을 정리하시는 게 훨씬 이렇게 좋은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순서를 꼭 따라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파트 2부터 수강하시는 분도 계시고 파트 3부터 수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2개월 간격으로 계속 로테이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순서가 파트 1 2개월, 파트 2 2개월, 파트 3 1개월 내지는 2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이렇게 파트 1, 2, 3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파트 1부터 수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파트 2부터 수강을 하시고 3, 1, 그 다음에 3부터 수강하시고 그 다음에 1, 2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계세요. 근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가장 이상적인 순서 이 1, 2, 3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3는 파트 1, 2하고 관련은 있지만 세무 절차나 이런 절차 규정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 직무 규정, 뭐 윤리 규정 이런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파트 1, 2하고 상당히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트 3는 양도 적을 뿐더러 이 시험장에 가면 이제 전자계산기랑
그 다음에 또 스크래치 페이퍼, 펜슬 이런 거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따로 거기 시험장 안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가실 수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권 같은 거, 신분증, 영문 신분증, 그러니까 여권이겠죠? 그것만 하나 들고 가시면 돼요. 그거하고 이제 컨퍼메이션 레터, 여러분들이 이제 메일로 받게 되는 응시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예약이 됐다라는 그거 메일로 받은 거 출력해가지고 가지고만 가시면 되고, 거기 가서 이제 계산기 받고, 그 다음에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연필, 스크래치 페이퍼 이렇게 받아가지고 스텝 안내에 따라서 워크스테이션 착석하고 프로그램 런칭 해주면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풀기 시작하시는 건데요. 거기 그러니까 가실 때는 뭐 아무런 책이랄지 뭐 그런 거 뭐 가져가실 필요는 없고, 이제 뭐 혹시나 이제 가실 때까지 잠깐 이제 보시려면은 가지고 가셨다가 들어가시기에 앞서서 이제 락커가 있기 때문에 그 락커에다가 이제 집어넣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안으로 이제 룸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컴퓨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시면 되는데, 파트 3는 역시 또 연필이랑 다 줍니다. 근데 계산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이제 그쪽 직원분은 잘 모르시니까 계산기를 빌려주시는데 계산기 쓸 일이 없어요. 또 종이, 연필 쓸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트 1, 2가 계산기도 쓰고 연필도 필요하고 종이도 필요하고 계산을 하려면, 그래서 파트 1, 2가 이렇게 이제 계산 문제도 나오고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파트 3는 계산 문제 같은 건 없다. 그래서 파트 1이 사실은 양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파트 2가 많고 파트 3가 양이 제일 적어요. 그러니까 파트 3는 강의 시간도 제일 적습니다. 파트 1이 17번에 걸쳐서 총 이제 51시간이죠. 51시간, 파트 2가 또 51시간, 파트 3가 8회에 걸쳐서 총 24시간 이렇게 정리를 하시게 되는데, 이 24시간 뭐 별거 아니거든요. 뭐 특별히 뭐 우리가 어떤 뭐 이 라직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법규 및 절차 규정이기 때문에 그냥 암기하시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런 내용 간단히 짧게 정리를 하시고 파트 3 부담 없이 응시하실 수 있는 또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트 3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 파트 3 한 달 강의 수강하고 그냥 한 달 정도 공부하고 바로 가서 붙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파트별 이제 내용이 이렇더라라는 걸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3시간 반 시험을 보시는데 100문제 그 문제 길이가 기출문제 현재 기출되고 출제되고 있는 문제 길이가 2줄 뭐 3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 때문에 여러 항목을 주느라고 좀 이렇게 문제가 길어 보이는 걸 제외하고는 문장 지문 자체가 다 단문들이에요. 아주 짤막짤막합니다. 그러니까 이 뭐 문제 한 문제 푸는데 시간이 또 얼마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고, 딱 문제를 봤을 때 답이 바로 보이는 문제들도 대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시험을 보지만 그닥 뭐 어떤 영어의 독해력이랄지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시험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아무래도 전문가 시험이다 보니까 전문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전문 용어들은 뭐 이제 시험 보시기 전에 충분히 연습하고 가시면 되는 거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거니까 그건 뭐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시간은 충분하다. 3시간 반. 그러니까 각 파트별로 이제 3시간 반 시험을 딱 보시잖아요. 그럼 한 30분 정도 여유가 남는 게 보통이고, 영어에 자신 없는 분들이 이제 꽉 채우고 나오는데, 이제 100문제를 다 풀고 나면은 던 버튼을 딱 찍으면은 이제 몇 개, 한 6개, 7개 정도 서베이를 해요. 뭐 지금 현재 시험장 환경이 뭐 좋냐, 나쁘냐, 뭐 친절하냐, 어쩌냐, 뭐 이런 이제 등등의 몇 개 뭐 서베이를 하고, 딱 나면은 그것까지 다 끝마치고 나면은 시험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짜릿한 그런 이제 순간을 맛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합격을 하면은 점수가 안 나와요. 점수 안 나오고 그냥 합격하셨습니다. 뭐 congratulation 뭐 해가지고 딱 나오고, 이제 바깥으로 나오면 이제 바로 합격증을 출력을 해가지고 아빈 꽝 찍어가지고 주고요. 떨어지면 여러분들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점수가 좀 공부 많이 하셔야 되겠다,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이제 그런 레벨까지 이제 자세하게 친절하게 적어갖고 이렇게 스코어 리포트를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세 파트를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실까요? 다음 페이지. 테스팅 센터 프로시저스에서 30분 전 도착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제 뭐 좀 일찍 가시면 일찍도 시험 보시게 해줘요. 거기서 뭐 일괄적으로 같은 시험들을 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프로메트릭 센터에서 여러 다양한 시험들을 보기 때문에 그냥 일찍 가면 일찍 가시는 대로 시험 보실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이죠. 뭐 아무것도 못 갖고 가신다, 못 가지고 들어간다, 뭐 그런 것 정도.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breaks에서 break time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휴식 시간. 휴식 시간을 3시간 반 중간에 가지실 수 있습니다. 거기 뭐 화장실도 있고 그래서 가지실 수 있는데 다만 시간은 흘러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휴식 시간도 시험 시간 안에 포함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이 프로그램이 딱 런칭이 되면 그 중간에 이제 남은 잔여 시간이 remaining time이 보여요. 그러니까 3시간 반부터 해가지고 이제 계속 뚝뚝뚝뚝 계속 이제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몇 분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손을 들고 스텝한테 이제 뭐 브레이크 타임 갖는다.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브레이크 타임 갖고 뭐 화장실을 가든 건물 바깥에 나와서 뭐 흡연을 하시든 뭐 이제 상관이 없는데 그 리메이닝 타임 부분이 계속 흘러간다는 얘기죠. 계속 이제 시간은 지나간다라고만 이제 생각을 하시면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 타임 가는다 해서 시간이 멈추는 건 아닙니다. 시험 시간이.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또 넘겨보실까요? 퀘스천 포맷이 나와 있죠. 퀘스천 포맷. 해서 파트별로 백문항식 사지선다형으로 출제가 되는데 보실 수 있다시피 아주 굉장히 짤막짤막한 단문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direct question이라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질문. 뭐 예를 들어서 which of the following entities 다음 실체들 중에서 are required to file from 709. 709이라는 서식이 United States Gift Tax Return 연방 증여세 신고서인데요.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엔터티가 있다면 도대체 누구냐? 인디비주얼이냐, 개인이냐, 에스테이트나 트러스트, 상속 및 신탁 재단이냐, 아니면 코퍼레이션, 법인이냐, 다냐, 뭐 이런 거. 직접적으로 이렇게 질문하는 형태도 있고요. 포맷 2로 가보시면 양가라 이번에 incomplete sentence를 주고 불완전한 문장을 주고 나머지 이 부분을 갖다가 완전하게 이렇게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이 옵션을 갖다가 선택하는 뭐 그런 형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맷 3를 한번 보시면 all of the following except 해서 다음 중 아닌 거 찾아봐라 이거죠. 아닌 걸 찾아라. 그래서 각종 뭐 테스트 얘기를 넣어놨는데요. requirement 뭐 요건이 아닌 거 뭐 등등 이런 형태로 문제가 100개 이렇게 출제가 된다. 이제 중간중간에 계산 문제 파트 1이나 2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 이런 것들도 출제가 되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 또 넘겨보시면요. 자, 시험 문제 중에는 점수에 반영이 되지 않는 이른바 experimental question들이 포함이 되는데 이른바 pre-test question, 그러니까 더미 question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100문제 안에는 여러분들 점수에 반영이 안 되는 그러한 이 pre-test, 그 나중에 정식 문제로 채택되기에 앞서서 이렇게 정식 문제로 채택을 해도 되겠는가를 사전에 이제 이 통계를 내기 위한 그런 테스트 question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pre-test question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푸시고 넘어가실 수밖에 없는데 그건 뭐 맞추셔도 틀리셔도 여러분들 점수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더미 퀘스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큰 3번에 exempt content outlines에서 뭐 어떤 내용들이 이제 출제되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으나 지금은 눈에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하나씩 이렇게 이 정리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좀 넘겨보실까요? 계속 넘기셔서 examination results, 시험 결과입니다. 시험 결과. 자, 시험 결과는 말씀드린 대로 바로 시험 종료 후에 스크린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printed score report를 수령하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40점을 주는데요. 하나도 안 풀어서 40점을 주는데, 만점이 130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90점이라는 레인지에서 여러분들 평가가 들어가는데요. 그 중에 이제 40점 기본 깔고 105점,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략 한 70% 정도 맞추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패스하면 점수는 나오지 않고 합격증만 받게 되는 거고, 페일하면 104점 맞고 떨어지신 분을 좀 봤어요. 그분들은 약간 조금 이 공부만 더 했었으면 붙으셨을 텐데 어쨌든 이거 그래도 전문가 시험이기 때문에 절대 시간을 확보를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합격하신 분이 3주 만에 합격하신 분이 계시고 그 다음 빨리 합격하신 분이 한 달, 그 다음이 한 달 3주, 그 다음이 2개월, 그 다음이 4개월, 그 다음이 5개월, 그 다음이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가시는 분도 봤는데 한두 달 만에 합격하신 분들은 기존의 미국 회계사 시험을 준비를 하셨거나
합격을 하셨거나 하고 계신 분 중에서 또 regulation이라는 이 연방 그 세법이 포함된 그 과목을 준비하고 계시면서 병행을 하시거나 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이미 이 미국 세법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뭐 한 달 반, 뭐 이렇게 2개월, 심지어는 한 달 안에 3주 만에 합격하신 분들이 바로 그러신 분들이고요. 일반적인 경우 아무런 세법의 지식이 없다. 우리나라 회계도 모르고 우리나라 세법도 뭐 난 들어본 적이 없고 미국 회계도 모르고 미국 세법도 모르고 나는 뭐 공대생이고 나는 뭐 이런 그 회계나 세무 분야에 나는 접해본 적도 없고 그러신 분들 중에서 열심히 하루 풀타임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도 2개월 만에 합격하신 분이 계셨어요. 물론 이제 그분은 아주 이제, 한참 공부를 하는 때인 대학교 4학년 뭐 이런 졸업반이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회계나 세법에 대한 어떤, 이런 뭐 어떤 백그라운드 없이, 본인이 이제, 미국에 인턴을 가게 됐는데, 인턴을 가기 앞서서 교수님과 면담 중에, 미국 가서 뭔가 자격 하나라도 따오는 게 뭐 필요치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CPA는 부담되고 EA가 낫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오셔서 상담받고 그 다음에 바로 등록 후 하루 풀타임 한 10시간 이상씩 공부를 하시더니 아무런 백그라운드가 없으신 분이 한 2개월 만에 합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분은 이제 뭐 한창 공부 중이었으니까 뭐 그런 이제 어떤 탄력을 받은 부분도 있고 또 영어가 많이 부담스럽지도 않고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2개월 만에 합격을 하셨는데 영어가 아주 부담스러운 분들은 1년 가요. 1년 갑니다. 근데, 뭐, 영어 독해 부분이요. 뭐, 스피킹 말고, 그러니까, 영어 독해 부분이 그다지 크게 부담이 없으신 분들 같으면은 직장 생활 하시면서도 6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이제 1년 넘게 강의를, 해오면서 여러 분야의 분들을 뵀어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나중에 이제 FTA 이제 비준 되면은 결국 회계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세무 시장도 개방이 될 텐데 그걸 이제 대비를 해서 이제 어떤 뭐 미국 외국 세무 자문 시장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대비해서 한국 세무사, 한국 회계사 이런 분들이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이 이제 뭐 본인이 개인 회계 세무사무소를 오픈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뭐 대기업에 이제 근무를 하시는 그런 이제 회계사 세무사분들도 계시고 회계법인 다니시는 분도 계셨고 뭐 이제 여러 이제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도 계셨고 그다음에 학생분들 그다음에 한국계 기업인데 미국에 지사가 있는 분들 나중에 미국 나갈 때를 대비를 해서 뭐 회계나 격리 파트에 계신 분들이 준비하신 분도 계셨고 또는 미국계 기업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 있는 외투 기업 같은 경우 이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또 대비하시는 분도 계셨고 미국 현지에서는 당연히 뭐 부담 없이 자격을 취득을 해서 뭐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 미국에서 온라인 수강들 많이 하고 계시고 또 뭐 미국계 은행 다니신 분들은 이제 이걸 따면은 이제 가산점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뭐 자격 수당도 나오고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다음에 또 한국의 그 회계 세무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여직원분들도 계시고 또 미군 부대에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계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들 공부를 하시는데 사실은 뭐 세법이라는 게 관여가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활동이 다 세금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뭐 이 비즈니스랄지 어떤 업무 영역에 있어서 이걸 갖다가 준비를 해서 자격을 취득을 하시면 뭐 언젠가는 도움을 받을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 계류 중인데 그 안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외국 세무 자문사라는 자격 부여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세무사도 미국 세무사로서 일정한 경력을 갖춘 자, 한국의 지식경제부에 뭐 기획재정부에 이제 이 자격 신청을 해서 외국 세무 자문사라는 이제 자격을 이제 받을 수 있도록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 뭐 이제 꼭 그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뭐 미국에 세무 신고를 한다 할지 또는 세무 자문을 한다 할지 그러니까 한국 내에 지금 들어와 있는 미국 시민권자랄지 거주자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그분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실 수도 뭐 있는 거고 또는 뭐 회사에서 또 미국에 이제 미국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회사라면 뭐 미국에 이제 세무 신고할 때 또 뭐 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공부를 또 준비를 하고 관심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해서 뭐 모든 자격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한번 준비를 하셔서 합격을 해 놓으신다면은 뭐 일종의 뭐 보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또 이따가 뭐 개인적으로 또 개별적으로 또 뭐 이 그 면담을 하면서 상담을 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떨어지면 이렇게 뭐 considerably below the minimally acceptable score 아주 공부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marginally below 조금만 더 하면 되겠네요. 3번 above the minimally acceptable score 정말 아깝습니다. 뭐 이런 건데 밑에 이제 score report 샘플이 나와 있죠. 이 사람은 marginally below 상황인데요. 그레이드가 fail로 지금 나와 있는데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뭐 그런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실까요? 자, 이게 합격증인데요. 이 합격증 파트별로 이게 3장이 이제 발급이 되겠죠. 파트별로 하나씩 이제 모으는 재미도 쏠쏠한데 이 합격 정말로 어렵지 않습니다. 미국 시험을 봐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걔네들은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을, 이렇게, 치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시간 딱 공부를 해서 이 응시를 하면은 반드시 붙는 시험을, 걔네들은 본다는 얘기죠. 우리처럼 우리 한국 회계사, 한국 세무사, 이런 시험처럼 정말로 열심히 공부를 했어도 운이 없으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그래서, 정말로 억울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 시험은 하면 한 만큼 결과가 나옵니다. 굉장히 정직한데요. 물론 운이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한 만큼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 CPA도 마찬가지지만 이 EA 시험도 또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반드시 합격을 하는 이제 감격의 순간을 맞이하시게 될 거고 등록증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합격증 얘기를 말씀 좀 드렸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다음 페이지에 리스케줄링은 말씀드린 대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떨어졌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리스케줄링을 하셔야 되는데 이틀 48시간이죠? 이틀까지는 재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이틀 정도는 참으셨다가 떨어지는 일 없으시면 제일 좋겠지만 해서 참으셨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또 다시 그 프로메트릭 사이트 들어가셔서 다시 재응시 일자를 선택을 하고 또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큰 2번 carry over policy라 해서 파트별 그 합격 결과는 2년간 유효하다. 그러니까 한번 이제 공부를 하시면 발목 잡히시는 거죠. 시간, 돈 들였으니 이제 공부는 끝까지 해야 되겠고, 공부 기간이 그다지 길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그 상황에 따라서 빨리 공부하셔서 합격하시는 분들은 또 합격하시고 길게 이렇게 천천히 하실 분들은 길게 하시고 하는데 어쨌든 2년 유효하고요. 2년 유효하고 어느 파트든 합격한 날로부터 2년이니까 그 처음으로 합격한 파트가 혹시 유효 기간이 지나가더라도 그 다음 순서 이제 그 다음에 합격한 파트로부터 또 나머지 이제 또 두 파트를 합격을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그 유효 기간 때문에라도 계속해서 이제 결국은 끝까지 이제 합격을 하시는 경우들이 이제 대부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applying for enrollment는 이제 1년 이내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파트 3개를 2년 내에 다 합격하시잖아요. 2년 내에 다 합격을 하시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1년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폼 23이라는 서식을 IRS에 CRS 책 125불짜리 함께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면 40일 정도 걸려서 이렇게 등록증이 날아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이제 등록증입니다. 바깥에 게시판에 혹은 이제 온라인으로 지금 설명회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학원 포토 에세이 쪽에 보시면 컬러로 된 이 등록증, 세무사 등록증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Certificate of Enrollment고요. 이게 이제 한 40일 정도면 날라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받으시면 정식 세무사고요. 자, 근데 이 세무 업무라는 거가 꼭 이런 이제 그 세무사 등록을 해야만이 할 수 있느냐? 일반적인 어떤 회계 기장이나 어떤 세금 신고서를 대신 신고를 하거나 이런 이제 단순 어떤 세무 대리 같은 경우는 이런 자격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때 되면 지금 4월 15일이 걔네들은 이제 소득세 신고 그 납부 기한인데요. 지금 지나버렸죠? 4월 15일이 신고 납부 기한인데 그때 되면은 이제 한참 텍스 시즌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늘 바쁩니다. 굉장히 바쁜데 이때 이제 저소득 계층이랄지 또 노인분들 이런 분들은
또 세법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각자 신고를 하기에는 이제 부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종 자원봉사자들이 발런티어들이 이제 세금 신고를 대신해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보수로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자격 없거든요. 자격 없으신 분들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반드시 자격이 있어야만이 세금 신고를 하는 건 아니지만 세금 신고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국세청과의 연방 국세청인 IRS와의 그 커뮤니케이션 업무 같은 경우는 아무나 못해요. 바로 이제 그러한 업무들을, 그러한 뭐, 리프레젠테이션, 대변 업무랄지, 프랙티스, 각종 이제 커뮤니케이션 관련한 뭐 업무랄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격이 요구되어지는데, 이제 새 자격이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입니다. 이들만이 이제 IRS와의 그런 이제 업무를, 서로 이제 납세자를 대신해서 어떤 대변하는 업무 등을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서식 하나를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소득세 신고서 양식이에요. 1040라는 좌측 상단에 Form 1040, 1040 United States Individual Income Tax Return 2008에서 2008년도, 엊그저께까지 이제 신고 들어갔어야 되는 신고서인데요. 뭐, 물론 이제 해외 소재자 같은 경우는 뭐 6월 15일 뭐 이렇게 또 연장 신청을 하신 분들은 또 10월 15일까지 이렇게 제출하면 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소득세 서식이고 나중에 이제 만약에 저랑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보시게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교재, 출판된 교재의 일부 내용을 한번 참고하시라고 넣어드려 봤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 다음 페이지 또 넘겨보시면 스케줄 A and B에서 스케줄 A, item deductions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항목별 공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좌측에 보시면 medical and dental expenses 이게 의료비 공제예요. 의료비 공제. 우리나라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연말정산 같은 거 다 뭐 해보셨을 텐데 그 연말정산 하는 거랑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medical and dental expenses. taxes you paid. 납부세액 공제다. 그래서 걔네들은 우리나라는 뭐 이 소득세를 갖다가 뭐 정부에 한번 내면 되는데 그들은 또 이 정부 단위가 연방정부 단위가 있고 주정부가 있고 또 뭐 지방자치단체들이 있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뉴욕시에 거주하는 자면은 연방정부에만 인컴택스를 즉 소득세를 인컴택스를 하는데 소득세를 연방정부에만 내는 게 아니라 뉴욕 주정부에도 내야 되고 뉴욕 시정부에도 내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군데 세금을 내면 굉장히 세부담이 크니까 연방세 신고할 때 연방소득세 신고할 때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즉 이 주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들 tax is paid 그 다음에 interest you paid 뭐 주택담보대출이자 같은 거 공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gift to charity 기부금 공제고요. 기부금 공제. 그 다음에 casualty and theft losses 재 및 도난 손실 공제, 뭐 기타 공제, 뭐 이런 등등 마치 연말정산 하듯이 이렇게 이 신고서가 지금 거의 비슷비슷하다라는 얘기죠. 뭐 세법이라는 게 뭐 그 나라의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떤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어떤 그런 마인드는 그 어떤 취지, 입법 취지랄지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유사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있는 거 미국에 있고 미국에 있는 거 또 우리나라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근로장려세 공제다. 그건 미국에서 도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미국에는 이미 오랫동안 그런 근로장려세 공제라는 게 있었지만 earned income tax credit이라는 게 있었지만 우리나라도 뭐 작년부터 도입을 했고 또 뭐 연결납세 신고 제도랄지 그런 것들도 또 우리나라 또 도입을 했고 뭐 이제 그래서 곧 이제 시행할 예정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유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우리나라 한국 세법이나 뭐 이런 거 회계나 뭐 이런 거 익숙하신 분들은 아직도 뭐 단기간에 굉장히 또 이렇게 합격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꼭 회계세법 지식이 있어야만 하느냐? 없어도 미국 시험은 이렇게 뭐 회계사 공부들도 많이 하시지만 이런 회계세무 분야에 없으신 분들도 안 계시지 않은 백그라운드 없으신 분들도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합격 점수는 그런 분들이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회계사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열심히들 하시거든요. 그분들은 회계세법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들 열심히들 하세요. 그러나 이제 뭐 경영학을 전공했다거나 회계학을 전공했다거나 한국에서 뭐 이런 회계세무 업무를 하신다거나 그런 분들은 뭔가 모를 자신감 때문에 그러신지 몰라도 아무튼 공부들 많이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합격은 하시되 점수들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1절 뭐 Introduction to US Taxation 이하 제 교재 1부인데요. 교재 1부인데 이게 미국 시험이니까
시험 자체는 전부 다 100% 이제 영어로만 나오겠죠? 그러나 이제 공부를 하실 때에는 영어로만 공부를 하고 하면 어려우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이제 한글, 그 다음에 영어, 이렇게 혼용을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또 참고도 하시고, 제 교재는 그림도 있다, 보여드리고, 그래서 쭉 넘겨보시고, 맨 마지막 페이지로 좀 가보시면요. 맨 마지막 페이지, 기출문제예요. 실제 기출문제인데요. 자, 보시면 in order to adopt a fiscal tax year on its first federal income tax return. 그래서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adopt 채택을 하기 위해서 a fiscal year, fiscal tax year. fiscal tax year라는 것은 사업연도예요. 사업연도. 그래서 사업연도 채택에 있어서 on its first federal income tax return first 최초 사업연도입니다. 최초 사업연도 federal 연방 income 소득 텍스, 세, 리턴, 신고서. 그래서 연방 소득세든 법인세든 특히 법인세 얘기일 텐데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서 사업연도를 채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최초 사업연도입니다. 텍스페이어는 the taxpayer 납세자는 must 뭐 해야 되느냐 해서 답 찾아내는 거. 2번 which of the following dates 다음 일자 중 would not be considered the end of tax year 사업연도 종료일이 될 수 없는 그러한 날짜가 있다면 그래서 A번에 6월의 마지막 금요일, B번에 9월 30일, C번에 4월 15일, D번에 12월 31일, 이런 이제 골라내는 거.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국 세무사 시험이 파트 1, 2, 3로 구성되어 있고 부분 합격 가능하고 2년 이내에 다 합격하시고 1년 다 합격하신 뒤에 1년 이내에 등록 신청하고 하시면 되고 문제는 전부 100% 100문항씩 멀티플 초이스고 문제 지문 길지 않고 파트 1, 2는 계산 문제 또 이런 선택형 문제 이렇게 나오고 파트 3는 계산 문제 없이 사지선다만 선택형만 100% 이렇게 출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파트 1 내용, 파트 2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제 시험과 관련한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면서 이제 또 그 실무에도 도움을 드려야 되니까 미국 현지에 수강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합격을 하면 어느 정도 실무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실무에 즉시 참여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업무는 수행하실 수 있을 정도는 강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소득세 신고서도 작성해보고 법인세 신고서도 작성해보고 이러는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그런 관계로 이제 파트 1 같은 경우는 최소 시간 51시간을 책정을 했고 여러분들 이제 또 다른 핸드아웃 온라인으로 지금 보시는 분들은 렉처 스케줄이라는 그 배너를 누르시면은 그때그때마다의 이 스케줄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스케줄 보면 지금 파트 1 강의가 지금 3월부터 이미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막바지인데요. 파트 1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5월 학기부터 5월, 6월 2개월 동안 파트 2가 진행이 되는데 일정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파트 1과 2는 일주일에 2번 하루에 3시간씩 저녁에 평일 같으면 저녁 7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3시간씩 17회에 걸쳐서 각각 진행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주말에 개설되는 경우도 있는데 주말은 보통 토일 오후 2시 반에서 5시 반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파트 3 같은 경우는 8회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요. 7월달, 8월달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빨리 하루라도 빨리 나는 백그라운드 다 갖고 있고 하면 금사할 것 같다 느낌에 이러신 이 분들은 보통은 이제 지금 현 시점으로서는 이제 파트 2를 이제 앞으로 5월달에 수강하시면서 파트 1을 온라인으로 동시에 이제 수강하는 겁니다. 아니면 부담 없는 파트 3하고 파트 2하고 동시에 하시던가. 그러니까 파트 2는 이제 5% 나오시고 파트 3는 따로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24시간 맘만 먹으면 파트 3 같은 경우는 24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이틀 딱 잡아가지고 그냥 계속 보면 금세 또 수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파트 3는 젤로 부담이 없으니까 그냥 맘만 먹으면 파트 1, 2하고 무관하게 빨리 이렇게 공부를 하셔서 진행하셔서 합격이라는 이런 짜릿한 느낌을 가장 먼저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51시간, 그 다음에 24시간으로 강의가 진행된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총 126시간이죠? 126시간? 그 다음에 이제 뭐 빨리빨리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막 병행해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을 하셔서 빨리 합격을 하시고 빨리 등록을 하시는 분들 가능하면 그렇게 진행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온라인 과정인데 5%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5% 참석을 하시고, 아무래도 5% 참석하시는 게 온라인이 뭐 체질이 맞으신 분도 계시는데 오프라인이 체질이 맞으시는 분들은 가급적 나오셔서 보시는 게 더 지루하지 않고 기억에도 더 오래 남고 그러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파트 1은 지금 여러분들 뭐 시중에 뭐 교보든 어디든 이제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 요 출판된 교재, 뭐 이건 뭐 수강을 안 하셔도 이건 구입하실 수 있고요. 파트 1은 얘랑 그다음에 이 파트 2에서도 사용하고 파트 1에서 사용되는 이 또 출판된 교재, 텍스트 2 교재의 함과 더불어서 이 부교재가 있습니다. 부교재, 보조교재인데요. 이 보조교재까지 이렇게 본문 내용을 파트 1도 그렇고 파트 2도 그렇고 이렇게 본문 내용을 보시면서 문제집이 있습니다. 파트 1 기출문제집, 그 다음에 파트 2 기출문제집. 해서 이 대략 뭐 파트 1 같은 경우는 한 750여 개, 파트 2 같은 경우는 한 1000문제 넘어가는데요. 그걸 다 풀을 수는 없고 또 다 풀어 볼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 위주로 출제 경향에 맞춰서 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풀어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3번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가시면 무난하게 합격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수강하시면서 한번 참여하고 일주일 이내에 또 한 번 복습을 하시고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한 번만 최종적으로 또 리뷰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응시를 하시면 무난하게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파트 3는 내용이 많지 않은 관계로 본문 내용과 문제가 하나의 교재 안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이 본문 내용이고 뒷부분이 이 문제인데 문제도 250개밖에 안 됩니다. 파트 3는 250개 갖고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6권 갖고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뭐 설명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따가 개별적으로 이 교재 내용이랄지 문제 내용이랄지 뭐 그런 것들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설명에는 일단 여기서 마치고요. 뭐 개별적으로 여러분들 상담 저랑 뭐 하실 분들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